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관세사 2022년 회계학 기출문제를 1, 2, 3 전법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전법이 뭐냐? 이건 지난번 2023년 관세사 기출문제 해설할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41번부터 80번 문제 사이에 회계학 쉬운 문제,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유형의 문제, 하나도 모르는 문제, 그렇게 막 섞여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자, 이때 순서에 관계없이 무조건 쉬운 문제, 시간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자.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은 시간이 좀 걸리는 유형의 문제 풀고 아예 생판 처음 보는 문제는 무조건 찍자. 이것이 바로 1, 2, 3 전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소개해 드리겠는데, 좀 원체 문제 수가 많다 보니까 이번 영상하고 다음 영상 두 개 영상으로 나누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시작합니다. 자, 41번 문제. 관세에 2001년 말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 실사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다음 사항 추가 반영한 기말 재고자산은 얼마냐? 감모손실, 평가손실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실사금액 15,000원부터 시작이 되겠는데, 첫 번째, 위탁 판매를 위해 수탁자에게 적송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적송품 원가. 그래서 이건 수탁자가 설사 보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수탁자 것이 아니고 위탁자인 관세 내 거죠. 그래서 창고는 없지만 내 거이니 3,000원을 더해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용 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발송한 상품 중 구매자가 매입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시성품의 원가입니다. 자, 시용 판매의 경우에는 매입 의사 표시한 것만 판매가 된 거죠. 근데 얘는 매입 의사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판매가 된 게 아니다 해서 고객이 보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고객이 아니고 판매자 내 거예요. 그래서 4,000원도 더해 줘야 되겠고, 자, 세 번째, 선적지 인도 조건하면 번뜩 성구 목판이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한국한테 판매하여, 나 판매자 입장이네요. 기말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의 원가 2,000원 있다고 하였는데 성구 목판입니다. 구매자 건데 나는 판매자이니까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닌 게 창고에는 없죠. 그래서 가감 조정할 필요가 없다. 자, 마지막, 대안으로부터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요건 매입 구매자 입장이네요. 기말 현재 운송 중인 상품의 원가 4,000원. 그래서 성구 목판 선적지 조건이니 구매자 건데 내가 바로 구매자죠. 내 거죠. 그래서 창고에 없다 할지라도 내 거이니 이렇게 이제 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반영을 하면 정확한 기말 재고액은 26,000원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다음 문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문제가 되겠는데, 눈에 확 들어오네요. 두 방법 간의 기말 재고자산 금액 차이는 얼마냐? 단,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을 한대요. 그러면 평균법, 실사법은 총평균법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기말 재고수량에다가 각 방법에 한 개당 원가를 곱하게 해주면 나오겠고, 자, 기말 재고수량은 기초수량에다가 매입량 더해주고 판매수량을 빼고 매입량 더하고 판매수량을 빼면 150개가 남게 되겠고요. 선입선출법, 먼저 건 먼저 판매가 되었으니까 나중 게 남아있다. 그래서 가장 나중 건 9월 3일 매입한 180원짜리 300개 중 150개가 남은 거죠. 그래서 150개 곱하기 180원 하면 27,000원입니다. 총평균법,
총평균법 단가를 먼저 구해줘야 되네요. 합계 금액을 합계 물량으로 나누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랜드 토탈키, GT키가 필요한 거죠. 자, 기초 수량 300개 곱하기 150원 이퀄하면 숫자가 나오겠고 45,000원, 또 450개 곱하기 165원 하면 74,250원이 나오고요. 300개 곱하기 180원 이퀄하면 54,000원입니다. 이걸 다 합산을 해줘야 되겠죠. 무슨 키? 그렇죠. 그랜드 토탈키 GT키 눌러주면 합계 금액이 나오겠고요. 자, 합계 물량 기초 수량 300개에다가 매입량 450개, 300개 더해주면은 1050개입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을 합계 물량으로 나누게 해주면은 총평균법 단가는 165원이고 곱하기 기말 재고 수량 150개 하면 24,750원이에요. 그래서 선의선출법 27,000원과 총평균법 24,750원과의 차이 2,250원이 정답.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또한 이 기말 재고자산 금액 차이가 곧 매출 원가 차이하고 일치가 되겠지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말문제가 되겠는데요.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아니한 것은, 그래서 이건 뭐 특이한 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맞는 내용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건 중급회계 첫 개강 때부터 했던 것이죠. 그래서 1번 문항을 보시면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과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해당한다 해서 틀렸고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거죠. 또한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퉁쳐서 표시하는 것도 인정한다는 거죠. 순액 측정하는 것도 허용을 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 야, 이것도 뭐 간단한 말문제가 되겠네요. 자, 밑에 설명하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이 되겠는가? 그래서 첫 번째 내용,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 이용자들이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조금 아리송하네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딱 판단이 되겠죠.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의 표현 충실성에 있어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일치, 100%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에요? 그렇죠. 검증 가능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9번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2001년 초 친환경설비자산 취득원가 2만원이요. 잔존가치 없고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 그럼 딱 보니까 1년분치의 감가상각 비용은 4,000원이 되겠죠. 2만원 나누기 5년. 자산 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8,000원을 수령을 하고 동자산을 원가 무용으로 평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 8,000원을 빼야 되겠죠. 자, 관세는 2003년 말 5년 중 3년 후인 동설비자산을 5,000원에 처분을 하였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실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웬만큼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처분했네? 야, 이거 나 진짜 많이 공부했어. 처분 손익을 구하는 문제야. 그래서 뒤에 거 읽지 않고요, 처분 손익을 씩씩하게 구해가지고 씩씩하게 틀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회계 올릴 때부터 항상 교재 보시면 체크하게 됐던 게 뭡니까? 질문상 밑줄. 모든 문제에 질문상 밑줄 쫙 그시라고 그랬죠. 실수 방지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처분 손익에 출제가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자, 2003년 동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할 순손익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처분 손익하고 1년 시간 지나간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요거 구해가지고 퉁쳐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원가차감법이다, 뭐 뻔한 단서 내용이고요. 그래서 먼저 감가상각비 한번 구해보죠.
취득원가 2만원이고 빼기 잔존가치였고요. 빼기 정부보조금 8,000원 빼고 나누기 내용연수 5년 하면은 2,400원이고 얘는 비용이죠. 자, 3년 후에 장부금액 어떻게 구한다? 뒷기간 개념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지요. 취득원가 2만원 빼기 잔존가치였고 정부보조금 8,000원 뺍니다. 5년 중 3년 지나갔으니까 2년분치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5분지 2 하면 또 잔존가치 없으니까 4,800원이고 장부금액 4,800원짜리를 5,000원에 비싸게 처분했죠. 처분이익은 200원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용 2,400, 처분이익 수익 퉁치면은 마이너스 효과 2,200원 손실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항상 질문상의 밑줄 긋는 습관 실수 방지 차원에서 꼭 시험장에서 써먹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어권 또는 영가 매수 차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51번 2001년 초 한국을 합병하면서 이전 대가 합병 대가로서 공정가치의 3만원짜리의 주식을 발행 교부하였습니다. 액면가액은 필요 없는 데이터. 합병 당시 한국의 식별 가능한 순자산 장부금액도 또 필요 없는 데이터가 되겠죠. 공정가치 31,000원. 아이, 이건 뭐 정답 그냥 보이네요. 31,000원짜리 회의살 3만원 주고 싸게 샀습니다. 1,000원만큼. 그래서 1,000원 영가 매수 차익 3번이 정답입니다. 끝. 자, 다음번 문제. 은행 계정 조정표도 무진장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2001년 말 관세의 장부상 당좌 예금 계정 잔액은 18,000원. 그래서 회사 측 잔액 18,000원이고 은행 측 당좌 예금 거래 명세서 잔액과 일치가 되지 않았답니다. 불일치 원인을 조정하기 전 2001년 말 은행 측 당좌 예금 거래 명세서 잔액 뭐 말 길었을 뿐이지 결국 은행 측 잔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첫 번째 불일치 원인 기준 발행되었으나 미인출된 수표 기발행 미인출 수표는 은행 측 마이너스 항목이라고 하였죠. 두 번째, 기중 당좌거래 관련 은행 수수료 800원. 은행 수수료 뭐 하니까 벌써 회사 측 마이너스 조정 항목이 되겠고요. 기준 거래처에 대한 어음상 매출채권 6,000원이 추심 입금되었으나 관세는 통보받지 못했답니다. 어음 추심 또는 미통지 예금은 회사 측 플러스 항목입니다. 마지막, 기중 당좌 예입한 수표 1,500원이 부도 처리가 되었으나 회사는 통보받지 못했대요. 부도수표, 부도음은 회사 측 마이너스 항목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 잔액부터 시작을 하여 800원 빼고 6,000원 더하고 1,500원을 빼면 조정 후 정확한 잔액은 21,700원이고 은행 측 잔액하고 일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훑어 올라가서 정답을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2,000원 내려올 땐 뺐으니까 올라갈 때는 더해줘야죠. 그래서 정답은 23,700원입니다.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도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건데 어렵게 출제된 적은 거의 없죠. 관세는 2001년 초 투자부동산으로 건물 원가 5만원이고 잔존가치였고 내용연수 20년 정액법 상가 취득하여 원가 모형을 적용하여 평가를 해오다가 2005년 초 평가 방법을 공정가치 모형으로 변경을 했대요. 2005년 말 건물 공정가치가 42,000원이죠.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꿨으니까 2005년 말 건물 금액은 42,000원으로 측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초 동 건물을 36,000원에 처분할 경우 인식할 손익, 처분 손익은 어떻게 되느냐? 끝났네. 작년도 말 공정가치에 42,000원짜리를 36,000원에 싸게 팔았죠. 그래서 처분 손실 6,000원입니다. 1번이 정답. 자, 그 다음 유형자산 손상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2001년 초 유형자산으로 기계장치 원가 3만원이고 잔존가치 1,000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가, 취득을 하여 원가 모형을 적용, 평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2차 연도 말 심각한 손상 징후가 있어 손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순 공정가치는 9,000원이요. 사용가치는 16,000원입니다. 큰 금액, 작은 금액? 그렇죠. 큰 금액이죠. 횟수 가능액은 2개 비교해서 큰 금액이니 사용가치 16,000원이 횟수 가능액입니다. 자, 그 이후 1년 후인 2003년 말 횟수 가능액이 13,000원이라면 2003년 말 인식할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 환입액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기본서하고 객관식 문제의 집에서 많이 푼 분이시라면 2002년도에는 손상차손이고 다음 연도에는 다시 회복이 되었으니까 환입에 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봤죠.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환입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번, 2번, 3번은 정답 탈락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아무튼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2003년 말 회복일 현재 시점에 한도 금액을 구해줘야 되겠죠. 자, 취득원가 3만원 빼기 잔존가치 1,000원, 5년 중 3년 후이니 2년 분치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5분지 2 그리고 플러스 알파 잔존가치 더해보니까 12,600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횟수 가능액이 13,000원이 되겠지만은 한도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니까 13,000원까지 환입 잡는 것이 아니고 한도인 12,600원까지만 환입을 잡아줘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년도 말 횟수 가능액 큰 금액 16,000원 체크가 되어야 되겠고, 세 번째 2003년도 감가상각비죠. 횟수 가능액 기준 감가상각비입니다. 16,000원이고 빼기 잔존가치 1,000원, 그리고 5년 중 2년 지나갔으니까 잔존 3년을 적용을 해주면은 5,000원 감가상각이 되겠지요. 그래서 2002년도 말 16,000원에서 2003년도 1년 시간 경과한 감가상각 5,000원을 빼면 2003년도 말 횟수 가능액 기준 장부금액은 11,000원이고 11,000원짜리가 13,000원짜리가 될다 할지라도 한도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니까 한도인 12,600원까지만 환입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입 잡을 금액은 1,600원이에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로서 2003년도 단기 손익, 즉 수익 비용 퉁쳐 가지고 이익에 미치는 효과 한번 해보죠. 원칙적인 방법은 환입금액 16,000원 수익을 잡고 감가상각 비용 5,000원을 빼면 마이너스 3,400원이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마지막 5번째 단계까지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첫 번째 한도 금액 구했지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작년도 말 횟수 가능액 구했죠. 그래서 작년도 16,000원짜리가 올 12,600원짜리가 되었으니까 3,400원만큼 떨어졌으니 마이너스 효과 3,400원 이렇게 해주면 아주 간편하게 초스피드로 속전속결법에 의해서 빨리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유형 나눠서 소개해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교환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관세는 2001년 초 사용하던 기계장치 A 원가 9,000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 3,500원입니다. 그럼 이제 빼면 5,500원이 구자산 장부금액이죠. 또한 현금 1,500원을 제공을 하고 한국의 기계장치 B와 교환을 하였습니다. 교환 당시 기계장치 B 공정가치는 8,000원이지만은 A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정보죠.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그래서 구자산의 공정가치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니까 신자산의 공정가치법을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라고 한다면 구자산의 장부금액법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각각 경우에 대해
인식할 측정 기계장치 B의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에는 신자산의 공정가치법을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신자산의 공정가치에 8,000원짜리를 취득을 하였으니까 신자산의 취득원가는 곧 8,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해서 정답 후보가 3번, 4번이 되겠고요. 자, 상업적 실질이 결여가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구자산의 장부금액법을 적용한다고 하였죠. 아까 부자산의 장부금액법 얼마였나요? 원가 9,000원에서 누계액 3,500원을 빼면 5,500원이 되겠죠. 또한 현금 1,500원을 지급을 하였으니까 토탈 얼마? 7,000원 주고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업적 실질이 결여가 된 B 경우에는 7,000원이 취득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후보 3번과 4번 중에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처분 손익을 한번 참고삼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구자산의 장부금액법을 적용을 하면은 처분 손익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였죠. 자, 그 다음 신자산의 공정가치법 8,000원짜리를 취득을 하였는데 내가 쟤한테 준 거는 총 얼마치 줬느냐. 그래서 구자산 장부금에 5,500원짜리 구자산 주고 또 현금 1,500원을 줬죠. 그래서 총 7,000원을 주고 8,000원짜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죠. 7,000원 주고 8,000원짜리를 취득했습니다. 1,000원만큼 싸게 샀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처분이익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처분손익을 묻는 문제를 할지라도 꼭 정답을 정확하게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관세사 2022년 기출문제 첫 번째 유형 중 두 번째 파트 또 10문제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